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8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오며 한 상식. 발걸음 사이에 나를 묻으며 걸었다. 짧은 면담 속 흰 종이에 직인처럼 적히던 내 이력들은 그곳에 토양이 낯선 듯 칸막이 밖으로 튕겨나가 무릎이 꺾인 채 주저앉아 버렸다. 아기의 옹알이 같은 몇 마디의 대답. 그 대답은 관역 없이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 방향을 잃고 곧 유성으로 사라져갔다. 흰 종이는 나에게 거대한 사막 같았다. 면담을 끝내고 공원을 돌아 나올 때 조각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자를 보았다. 저들과 내가 갈 곳은 어디일까? 지하도를 빠져나오며 본 하늘엔 구름만 한가롭고 막대 사탕을 문 아이의 환한 미소는 무지개로 서는데 실업에 짓눌린 두 마음을 끌며 접어든 골목, 저 멀리 신기루처럼 일어나는 고향 마을 풍경에 내 남은 힘을 손끝에 모아본다.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사회가 좋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가 서고 멋지긴 세계의 최고, 세계의 최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일상의 삶이 다른 사람과 차별되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장애를 가지신 이웃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처럼 비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삶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한 가지 장애를 가지고서도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사회인데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은 더 얼마나 팍팍한 삶인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의 눈이 되어주고 또 그분들의 입이 되어주시는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인권활동가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안산분도 아니시고 오늘 우리 방송을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직접 여기까지 와주신 분이십니다. 시청각 장애인 인권활동가 정종익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정종익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활동하는 것이 시청각 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교류한 친구들이 많은데 함께 저는 개인적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찾아가서 몸으로도 도와주시고 찾아가서 예.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네. 때로는 통역도 하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네. 뭐 그냥 다양한 역할을 네, 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사실 좀 끊어서 여쭤볼게요. 예. 우선 목사님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한갑이 넘었고요. 예. 이제 호적 나이로는 올해가 한갑입니다. 한갑이시고. 네. 지금 대전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원래 예. 고향이 대전이신가요? 익산이 고향이고요. 고향은. 대전에 온 지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산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장애 중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중 장애를 갖고 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하시는 노아도 계시고 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중증 장애이실 텐데 원래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청각 장애를 좀 연관이 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요? 제가 한 9년 전에 네네. 이제 전신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서울로 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농아인들을 만났었는데 뭐 30년 이상 만나고 있었는데 그 농아인들 중에서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양한 전국에는 다양한 그 형태의 시청각 장애인들을 만나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가 농아인들하고 활동을 오래 해오셨네요, 그러면. 그런데 본인께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연히 이중장애를 갖고 계신 시청각 장애를 만나게 되셨다. 그러면서 농아인들만이 아닌 이제 이중고를 받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또 새로운 영역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다라고 하신 건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어떤 병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만남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뭐 처음에 몸이 아팠을 때는 이제 왜 아픈지도 모르고 원래 건강하셨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한 몇 년 동안 그냥 동동동 거리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뭐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지만 뭐 좋아지지 않고 이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제가 큰 병원에 이제 발을 들이게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하면서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밖에 나와서 하는 활동들을 조금 이제 넓혀나가고요. 있습니다. 그 시청각 장애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수도권으로 이제 병원을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모임을 이미 모임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시청각 장애인들. 거기에는 이제 그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몇 사람 뭐 한 5명도 안 된 서너 사람 이 정도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에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아는 소통에서 가보자 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시청각 장애인들 그 이후로 쭉 만나게 되죠. 아니 수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 수어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잔종 청력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은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급성 보이거든요. 빛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가까이 근접해서 수어를 하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뭐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각을 이용해서 이게 수어 통역사가 수어를 하면 손을 대서 만져가지고 그 감각으로 이제 손에 있는 모습, 그치, 모양이나 감각, 이걸 통해서.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네. 그런 감각으로 뭐 그래서 촉각수어, 뭐 촉수어 막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네. 뭐 촉수라고 저는 꽤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촉수화로 부르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고 있죠. 네.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까이서 근데 가까이서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각도가 다르잖아요. 네, 네. 눈이 이제 닫혀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각도에 맞게 이제 딱 맞춰서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환한 것을 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걸 좀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경을 어둡게 한쪽은 어둡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 앉게 하고 좀 밝은 걸 원하는 사람은 좁게 좀 식으로 나눠서 하죠. 네. 그 수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에 수어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문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문자 내가 조금 보인다. 내가 글 잘 안다. 그러면은 일상적인 대화는 수어로 해도 이게 중요한 회의나 학습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문자를 선호하기도 하죠. 아, 네. 근데 이제 수어 통역사들은 오직 수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네, 있어서 그렇군요. 그쪽으로는 좀 이렇게 거기서 활용이 되지 못하죠. 네, 네. 여기는 수어라는 것만 활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답답한 면들이 이제 그런 면들이 보였어요. 네, 네. 이 사람은 문자를 원하는데 수어만 하니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초기에 이제 보이지 않았고요. 네. 이제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가 동시에,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 맹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 인권옹호 활동을 하려고, 이제 몇 사람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겠죠. 네.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제 인권옹호 활동하기 위해서 서로 각기 다른 이제 언어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점자를 말을 하고 점자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어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수어도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조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도 통역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했던 이렇게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수많은 또 그렇죠. 스펙트럼이 또 있다는 예. 얘기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신학을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신학을 하실 때도 나름대로 그 신학 하시는 분들도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개는 이제 단독 목회하시면서 독립교회 큰 교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꿈꾸실 텐데 오래전부터 농아인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게 남들 도와주시고 뭐 이런 쪽에 원래 성향이 그러신 성향이신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네. 학생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제가 이제, 소명이라면, 소명일까? 저는 이제 그, 복음의 소유계층. 네. 이게 복음의 소유계층은 일반 사회에서 소유계층과 좀 같은 거죠. 네. 복음의 소유계층의 마음이 이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국내에 소유계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농아인들을 만났을 때 소유계층이 아니더라고요. 소유계층이 아니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이제 따로 섞어지는 게 좋은데 네, 네. 따로 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뭐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고 뭐 전혀 소외계층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 집안에 갇혀 있고 배우지 못한 것이 이제 뭐 저 위에 어른들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배웠죠. 뭐 네가 배워서 뭐 하냐 하고 막 그때는 집안에 가둬놓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이제 수어를 못하는 수어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수어를 하는, 못 배운 사람들은 수어를 전혀 못하는. 네, 네. 그래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죠. 네. 자, 그럼 농아인들을 만나시게 된 게 목사님 연배 언제쯤이셨을까요? 20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중후반에. 네. 이 농아인들을 보자마자 내가 사역할 곳은 여기다라고 딱 처음부터 그냥 딱 다가오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저를 동아인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랑 있는 교회 청년이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있었군, 여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 복음의 수요계층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이 교회 투숙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시게 되면서 네. 20대 참 꿈도 많고 활동적이시고 뭐 그럴 시기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겠다. 네. 제가 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지금 그럼 이제 가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농아인들 활동 그 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가정을 꾸리신 것일 거고. 아니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릴 때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이제 신학을 늦게 했는데 신대원 네. 30대 중후반에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강도사 인허도 받고 네. 목사 안수도 받으려면 교회에 청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교류는 계속 하죠. 이제 목회는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예, 비장의 교회에서 네.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만나시게 된 거네요? 사모님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선배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지금 사모님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그러니까 사모님도 물론 나름대로 내가 목사 사모가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이제 결심이 있으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목사까지 내가 용납이 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회도 아니고 이런 장애인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이 처음 만났을 때 다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사모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거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세요? 이게 예.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은사대로 하자. 음. 은사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네. 제가 하는 게 또 영역이 따로 있고 와.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편집을 네. 담당했어가지고 이제 뭐 국문학과도 졸업해서 글도 좀 잘 쓰고 네. 이제 편집도 좀 잘하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전에 오기 전에 순천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문서로 이게 뭐 그런 조그마한 네, 포착자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갖고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문서 선교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순천에 있기 전에 이제 나로도에 있었는데 나로도에서 저같이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했던 분도 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몇 분께 하던 것이 점점점 수가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대전에 왔을 때는 이제 좀 신문 형태의 그 신문 형태의 이제 선교지가 전도 문서가 네.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이제 주로 우리 이제 아내와 제가 쓰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글도 싣고 뭐 해서 이제 그 미자립교회에 저희들이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도 힘든데 저희들 다 보내줬습니다. 우표 값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이제 보내줬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아프면서 좀 중단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핸드폰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 크기에 맞게 웹용으로 이제 웹용으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해주고 있고 계속 문서 선교는 하시네요. 예. 그럼 이제 같이 결혼을 하셨지만 사역은 따로 하시고 예.
근데 그럼 경제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지 네.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장애인들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게 뭐 속된 말로 돈을 버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돈을 갖다가 부는 한이 있어도 예, 그럼 생활을 하셨던 가정이니까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럼 그쪽 부분은 사모님께서 맡아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아프기 전에는 이제 좀 노동을 했죠. 아, 이제 딱 이중직으로 예, 또. 노동을 했는데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음, 뭐 남자 임금과 여자 임금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 임금 정도 받고 뭐 이게 좀 노동 일을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벌어가면서 이제 했죠.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사는 육체가 예. 있는 거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으실 거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 비용이 있는데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이제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제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하나 갖고 달려드렸을 때 나야 그런 사명감 갖고 살지만 내 가정은 무슨 죄가 있어. 거기서 오는 갈등들도 있으실 거고 이러실 텐데.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을 다 이기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아내가 이제 이해를 많이 해주고요. 네. 얘를 또 좀 이해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본 게 아니더라고요. 받은 상처로 상처들이 많이 있었죠. 남아 있더라고요.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막내가 올해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갔고요. 예. 이제 그 큰애가 2살 더 많은데 걔도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아드님들, 딸. 딸님들. 아이고, 그럼 따님들이면 더 감수성도 예민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걔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 들어가 그 무렵에 이제 얘기들 하는데 저보다 엄마한테 이제 속 얘기를 꺼내는데 좀 상처가 좀 있었다. 네. 어려서 상처가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 둘 아이가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서로가 이제 그걸 좀 승화해서 이겨내는 네.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더 넉넉한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 이제 하면서 살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이 하시는 목회자라고는 영향도 있고, 또 만나는 또 이제 범위의 사람들도 있으시고 할 때, 어린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가난이라는 것이. 진짜 제일 크겠죠. 크죠. 네, 아마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생활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네. 학원 다닌 적이 없고 또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걱정은 이제 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제가 병원비가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애들 이제 우리 이제 가족 먹는 거, 네. 뭐 입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뭐 재활용 옷들이 많으니까 뭐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도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라 돈을 안 쓰는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둘이 소비를 하지 않는, 과하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또 생활할 수 있었죠.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을 뵐 때마다 늘 드는 질문이 이런 활동을 하시니까 가난한 건지 아니면 가난한 분들이니까 그런 아픔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헌신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뭐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또 크게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활동하는 거죠. 이게 뭐 있으면 더 나누고 또 활동하고 없으면 또 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죠. 현대 자본주의 삶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하고 좀 저희 방송 전반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셨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좀 띄워드릴 텐데요. 네, 우리 좀 요새 핫한 노래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천병일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로제가 부릅니다. 아파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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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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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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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at 네, 로제가 불렀습니다. 아파트.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예. 네, 제가 노래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아시는 노래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는 노래가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이 아파트 말고. 윤수일의 아파트. 예. 근데 네. 그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자,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라기는 좀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을 만나서 뭐 같이 노는 것이 이제 주 일이기 때문에 따로 좀 독립된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공간이 없고요. 공간이 없어 이제 대전 지역 사니까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이제 뭐 자조 모임도 하고 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럼 어디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대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만납니다. 집에서 이제 한 집에서 시청각장애인 집에서 이제 만나서 예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한번 모이면은 이제 막 같이 간식도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 하는 놀이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두고
바둑을 두고 뭐 바둑은 만져가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이 만져간다는 얘기는 흑백은 그래도 가리는 정도. 그게 흑백이 가려지죠. 왜냐하면 흑돌과 우리 눈으로 볼 때 흑돌 백돌인데 네.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아,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그 뭐 백이 됐든 백이든 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이 이제 다른 거고 이제 만져가면서 놓고 놓으면은 놓은 자리는 이제 상대방 손을 와가지고 내가 어디다 놨다 표시를 해줘요. 뭐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을. 다 기억합니다. 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윷놀이도 하는데 예. 젓가락으로 윷놀이를 해요. 네. 이제 던져서는 안 보이니까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윷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숫자가 표시가 네. 돼 있어요. 네. 숫자가 표시 1에서 10까지 숫자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합을 합쳐가지고 세 개를 뽑아서 합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1이면 도, 2가 되면 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들은 판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판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판이 필요 없죠. 안 보이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머리 다 상상해서. 기억을 해요. 와. 그리고 이 자리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자리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걸 다 기억을 하죠. 아니, 그 말이 하나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2개, 3개, 우리는 보통 4개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이 4개가 다 나갔다면 어디에 자리에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렇죠. 다 기억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우리 곳에 말이 어디 있는지 상대방의 말이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눈이 안 배이셔서 그렇다 치면 말로라도 막 이렇게 대화할 텐데 말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들끼리 그냥 이렇게 그런 거 규칙하고 놀시면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라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앞서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좀 거의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이제 시청각 장애는 시각 장애인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완전 외우고 시청각 장애인들은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오래 전부터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고요.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 단계 네. 또 성향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또 활동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차별화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제 뭐 그 정도에 있었고, 또 일을 했었고, 제가 아프면서 했을 때 일을 못했네요. 이제 못했는데, 이제 아픈 뒤로는 좀 후원하신 분들이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사배가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로 안 만났을 때는 카톡으로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볼 수 있는 사람, 잔존 시력이 있는 사람은 카톡을 할 수가 있고 잔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점자를 배워서 점자 단말기로 읽을 수 있고 네. 또 거다가 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걸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제 후원이 뭐냐면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점자를 배우고 점자 단말기 사용법도 배우고 그 중에서 또 카톡하는 법을 배워서 카톡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 네. 왜냐하면 이제 한 공간에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배우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이제 거의 다 중도 장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각 동시 장애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열어서 갖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는 갖고 있다가 보통 30대, 40대, 50대 이 나이 때 그 두 개의 장애를 갖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를 뭐냐면 어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가 따라오는 있어요. 그게 유전 쪽인가요? 유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게 이제 오는 것을 뭐 그냥 잘 모르니까 네. 어서 증후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또 청각장애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제 대부분 노인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각장애인들이 한 통계를 보면은 국내에 이제 그 등록한 사람들,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러겠죠. 등록하는 사람들은 6년 전인가 12,000명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나 근데 늘어나요, 갈수록. 제가 이제 익산시를 한번 3년 단계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전에는 70명대, 그 전 3년 때 50명대였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노인성 그 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건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농학교나 맹학교에 가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다른 눈으로 보면은 그 시청각 장애인들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이 이제 맹학교 다니는데 이제 청력성을 좀 잃어가잖아요. 청력성을 잃어갈 수 있거든요. 청력을 잃어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무사소통이 되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청력 많이 잃은 상태고 청각장애인 같은 것도 이제 시력을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워보면은 가까이 보고 그래서 좀 눈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무심코 선생님 넘어가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네. 그렇게 누가 전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야, 국내에 12,000명 등록된 사람만. 그쵸. 그게 한 6년 전 통계고 6년 전에.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더 늘어났고 또 그나마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많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시니까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대부분 도태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려웠을 때 두 개 장애가 오면요. 이게 장애가 있다 판단도 못할 정도에 이게 왜냐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두 개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의사는 판단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자라면서 발달장애까지 동시에 오는 겁니다. 발달장애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달장애가 훨씬 더 심해지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발달장애 쪽으로 이제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이제 그 부모들 하나 모임에도 가야 되고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명칭 붙였습니다. 시청각 발달장애.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네. 특수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 그러겠네요. 합니다. 네. 예. 몰라 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저 같으나 아니면 당사자 인권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래도 어떤 교육을 받아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고 주로 교수들 잘 모르는 교수들을 국가의 정책 자금 받아서 연구한다고 하고 당사자들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당사자들 얘기를 않고 그 사람들이 연구비만 많이 받아서 연구비를 써버리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죠. 진짜 예를 들어서 농학교다 맹학교다 그러면 그냥 타켓이 딱 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특화가 될 텐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에다가 네. 또 사람마다 다 틀려버리고 네. 변수가 또 여러 가지가 돼버리고. 네. 이제 어린 아이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통계해 보면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두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저도 우리 딸들이 있지만 어려서 눈이 나빠져 안경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당사자도 그냥 모르잖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부모도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한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 보실 때 이제 장애 정책은 뭐든 갈수록 이제 복지 국가가 돼가면서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촘촘해져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시청각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하세월인 것 같고, 뭐가 이게 제일 급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부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돈을 조금 쓰긴 씁니다. 네. 근데 돈을 쓰는데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돈을 쓰죠.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당사자들이 활동가들이 있고 어차피 교육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2018년, 17년도 뭐 이때쯤에 그 인권옹호 활동하는 그 손잡다라는 자조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데 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각 장애에게도 뭐 사람들을 뭐 그냥 뭐 들으려고도 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를 연결해주기는 힘들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윤소아 의원을 이제 친구가 정의당에 네. 좀 분자리 했었는데 자꾸 이제 윤소아 의원 연결해줘가지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어요.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인데 그러고 나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사실은 이 당사자들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폭포가 온 것이 사업의 대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 낙인을 시켜서 그냥 공영방송에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속상했죠. 비즈니스로 접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법이 어느 정도 이제 제정이 되니까 거기서 지원금이 나올 거고 그 지원금을 예. 내가 받아서 활용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뭐 그분들을 그 위한 후원도 많이 받고 뭐죠 그 방송에 뭐 전화번호 떠가지고 그것만 네. 다가 유튜브에 그것만 떠가서도 이제 그런 대로 후원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사람들 몇 명 얼굴 사진 찍고 그 방송 내보내가지고 막 후원금 받고 또 이제 정부에서 자금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활동을 해가니까 근데 그 당사자 자조 모임은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정부도 관계자들 또 당사자들을 또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제쳐놓고, 그리고 그냥 교수들을 갖다 놓고 전문가라고 하고, 당사자가 한 말을, 교수라는 사람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없죠. 그렇지. 당사자는 있어도 전문가는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는 있어도 전문가는 없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당사가 최고의 전문가일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당사자도 이제 그 폭넓게 만나가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시겠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막 누구도 만나고 막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알죠.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 어떤 별도의 조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단법이나 이런 것도 조직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 네, 거예요? 개인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단법인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딘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네.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다 보면 뭐 매이는 거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누군가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관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있을 때 불편한 점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불편함은 있는데 우선 당사자들이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 법인을 만들 수가 없고 최소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공간이라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법인들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당사자들도 지금 자체적인 이제 법인을 만들고 싶어 해도 못하지만 이무단체는 마냥 남아 있는 것이고 이무단체는 누가 뭐 지원 안 해주니까 네.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를 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뭐 사버는 사람들 가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바르게 가자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의 얘기죠. 아니 한편으로는 제가 왜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면 우리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TV에 광고가 예. 많이 뜨지 않습니까? 예. 뭐 굿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국경 없는 의사에도 이렇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내가 이쪽이 후원을 했을 때 그런 후원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돈을 쫓아서 오는 분들의 그런 후원의 이름을 걸어놓고 그러다가 막상 이제 그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봐. 내가 이쪽에 후원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신감들이 우리한테 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뭐 사용이 되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고 되긴 하죠. 그러겠죠. 근데 막 예. 활동하는 사람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인건비는 또 그 자기 자비랑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후원 받아서 자기 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비용은 이제 쓰게 네.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목적에 맞게 쓰이냐 맞죠. 아니냐 네. 이제 그 차이인데 목적에 맞게 쓰여지느냐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 쓰여지느냐. 네. 그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쪽에도 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목사님처럼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단체들이 좀 조직이 돼서 그런 쪽에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서는 여러 가지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건 이게 이제 알겠지만. 제가 초기에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 몇 명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후원단체를 만들어 볼까? 근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부를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사자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또 이제 비장애인들이 또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괜히 이용만 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분들을 지지하니까 막 그냥 따라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모든 게 느려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카톡을 하나 보내도 그 사람이 언제 읽을지 모르잖아요. 뭐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또 뭐 어디 한번 나가려고 움직이려고 해도 그냥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또 준비할 게 더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기다리는 것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제. 자, 뭐 얼마 얘기도 못 나눴는데 시간이 벌써 정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 활동 계획 또 가장 필요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건강을 해야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예배 처소가 따로 없어서 그 겸해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그 모임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는 이제 모이는 수 있는데 지방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발굴이 안 됐고 지금 안산에도 지금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 전시하는 것도 제가 한 것도 안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발굴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산은 네트워크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산에서도 좀 발굴이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당사자들을 찾아서 그 지역사 안에서 지역사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 안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제가 좀 원래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그 의사소통이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렵지만 뭐 조금씩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은 활동지원사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활동지원사에 이제 도움 받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줘가는
뭐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계획이죠. 예, 아까 안산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했던 것은 저의 지난 방송에 시청각 장애인이었던 유진 화가님의 예. 전시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우리 단원 FM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화가 유진님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공연 4.16 합창단이 예.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만났던 인연으로 또 연결이 되신 건데, 네. 제가 4.16 합창단 만난 것은 몇 년 더 됐습니다. 그 전에 되셨고. 예, 예. 예.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4.16 합창단 단원들이 대전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대전에 유명한 빵집을 못 가서 안타까워 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뭐라 그럴까, 넉넉하지도 않은 편에, 4.16 합창단 원들한테 성심당 빵을 좀 사서 먹여야겠다. 한 박스로 사들고 오셨어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참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렇게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우리 아버님이 예.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 않는데,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진짜 제가 대어주고 말로 받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네. 삶의 간증이 있으시군요. 예. 네. 언제 다시 한번 모셔서 진짜 삶에서 일어났던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 삶의 간증들, 부어주신다 그러나요? 네. 그렇게 좀 그랬던 삶의 경험들 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특전하님은 이제 줬다 뺏는 분이 아니라 미리 주십니다. 아시고 미리 주시고 네. 미리 주시는 거죠. 아시고 미리 주시고 이제 그놈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줬다 뺏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 아시고 주시는 거죠. 네,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아니하면 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본인의 전 생애를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목사님의 그 삶이 아마 우리 사회에 많은 또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너무 짧은 시간 모셔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또 오시면 더 다음에 2부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듣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활동 또 왕성 활동 보여주시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먼 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